자, 이제 중개사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몽땅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소에 대한 내용, 개시, 명칭, 겸업, 고용인, 인장, 휴폐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업 설치 금지 제재를 정리해 놨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를 돕거나 또는 임시 중개업을 설치했다.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잘못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이중자에 걸리면 1-1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임취입니다. 요거를 아주 잘못 긋고 있고, 사무소에 대해서는요, 분사무소하고 이전을 제일 잘 물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럼 분사무 설치 요건을 기억해 두는데,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를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주된 사무소 있는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는 거 아주 잘 내고 있고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유사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유사가 아니어도 된다. 알고 있고,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정하는데, 이것도 엄청 잘 물었었는데 올해는 쉬겠죠, 분명히. 근데 기본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분사무소가 2개소 있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된다고요? 4억. 주된 사무소 2억에 2개소니까 2억 추가. 그 다음 이제 책임자께서는 실무교육 받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 놓는다. 그래서 이거 설치 요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고할 때 내는 서류에 자격증 사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알고 있어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고요. 근데 보증관계 증서는 내야 되죠. 보증서 낸다는 거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고 확인서가 나갑니다. 신고 확인서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다가 이거 통보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묻고 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협회에다 당연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이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무소 이전은 작년에 관할 내로 이전한 경우를 갖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틀림없이 관할 밖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내용은 꼭 물어보는데, 관할 밖 이전한다.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만약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일단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한다는 거 맞아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거. 신고 위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 들어간다. 알고 있고요. 이때 내는 서류는 등사를 첨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함기했어요.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분사무소가 만약에 이전했다.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등록증 원본이 아니죠.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예요. 꼭 기억하시고, 등록증이 아니다.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전 후에서 신고받았으니까 종전에다 서류 송부 요청하는데, 송부할 서류 이걸 어려워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걸 등등행으로 암기해버렸어요. 그럼 등등행이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송부하게 돼 있고, 등록 신청 서류 보내주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관련 서류 보내줘야 되죠.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종전이 한다? 이전 후가 한다.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게 됩니다. 요래 되고요. 그럼 이때 이제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음 나가는데, 등록증 재교부함이 원칙이지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교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그래서 서류 이전 신고할 때 등사를 첨부한다. 다음에 송부 서류는 등등행이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 재교부해 주는 거고, 변경 기재교부할 수 없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동사용이라고 밑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공동사용은 2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사용이 가능한데, 이때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되는 거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죠. 그 점 주의하시고, 또 하나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휴업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할 수 있죠. 이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한다는가, 본인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만 딱 주의하면 돼요. 이 2가지만 딱 주의하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무소 여기서만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하나, 사무소 이전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핵심 판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것도 사무소 관련 사항인데 게시, 명칭, 광고,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게시는 이번에 지금 현재 개정이 됐으니까 일단 암기를 해두는데 등자 보수사로 암기했죠. 등자 보수사. 이때 게시는 꼭 주의할 게 원본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등록증 원본.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에요. 그다음에 자격증 원본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 소공사 자격증 모두 포함이죠. 그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보수표와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는데 그러면 게시사항이 아닌 게 실무기호 수료증이죠. 실무기호 수료증 게시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럼 게시 의무를 위반했어요. 제재가 100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암기해 주시고 자, 이 명칭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쓰라고 돼 있어요. 다만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5개 광고물이다. 그럼 꼭 명심할 게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5개 광고물은 뭘로 이해해야 된다? 간판이에요. 그럼 간판에는 성명서란 얘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럼 분사무소 간판이었거든요. 그럼 분사무소 간판이라고 나오면 대표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책임자만 나와야 되죠. 이 점을 꼭 이해한다.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쓰고 5개의 광고문에 성명서란 얘기밖에 없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는 이거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럼 이건 1-1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개공이 만약에 명칭을 위반했다. 5개 광고문의 성명을 허위로 표기했거나 안 했다. 그럼 역시 백과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백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명령이 나왔어요. 그럼 철거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키워드가 뭐가 연결돼야 된다? 등록, 관청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명령이 나오면 등록, 관청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 철거를 명했어요. 등록, 관청이 불이행했잖아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명칭 별거 아니지만 광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매번 냈었어요, 이거. 그래서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명칭을 받고요. 표시광고로 내려갑니다. 그럼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광고 나갈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은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했어요. 이거는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은요. 사무소에 대한 사항이에요. 사무소에 대한 사항이다.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은 물건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공통으로 나갈 사항 성명, 소연 등이다.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고 명칭 나가야 되고 사무소의 소진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연락처도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설등록번호 나가야 돼요. 그럼 주의할 점이 그거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명심 꼭 해두시고 그러니까 광고에서 아닌 거 있죠. 아닌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중개보조원밖에 없어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래서 보조원은 명시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고 인터넷 광고한다. 그럼 물건에 대한 현황으로서 중개사물의 종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나가야 되고요. 면적도 나가야 되고요. 거래 형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소지지도 나가야 되죠. 이게 종가면 가서죠. 종가면 가서, 고소, 거소. 그 다음에 총, 층수 나가야 되고 사용 승인일 나가야 돼요. 사용 승인일이 준공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건축 허가일은 명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용 승인일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입주 가능일, 나아가 건물의 방향과 방 개수, 욕실의 개수 이거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관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렇게 이제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건축 허가일은 아니라는 거 알아봤고요. 내진 설계 적용이 돼 있는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도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꾸로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백과죠. 이 사항을 명시하는 백과고 아닌 자가 광고를 위반하면 1-1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이 뭐가 있느냐?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은 존다 과해로 암기했어요. 그럼 이게 존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이죠.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사물이 존재는 하지만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있죠. 이 속이는 광고가 바로 또 해치, 요 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존다 과해다.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제거. 그래서 이 정도고. 그러면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그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 구체적인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고시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현재 고시를 해놨어요 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이라든가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부 다 국장이 고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부당한 표시